자, 이제 리트 2020학년도 리트네, 그지? 이거 이제 한번 해보자. 22번부터 24번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 질문은 거의 퍼펙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진짜 이와 유사한 질문이 나왔을 때 기준을 못 잡아요, 그지? 이 질문 정말 잘 쓰는 질문이야. 한번 가보자, 이제. 봐봐. 자, 우리 행위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얼마나 우선적이어서 여타의 모든 가치의 조건을 이루는 선의지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의지야. 그치? 중요한 것은 선의지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동기 내지 이유인 거지 결과는 아니란 거지. 그치? 한번 봐봐. 자, 이 선의지의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도덕적 의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도덕적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야지. 이게 관념 철학이라서 되게 어려워. 그냥 개념을 잘 잡아야 돼. 봐봐. 자,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된 모든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그런 행위들이 이런저런 의도에서 유용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 비도덕적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지. 도덕적인 것만 생각해보자는 거야지. 자, 이런 행위의 이런 행위는 의무와 충돌하므로 과연 그 행위들이 의무에서 비롯하는 것이냐는 물음이 이 행위 자체는 아예 발생할 없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라는 것은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니 또는 비도덕한 일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지. 그 결과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의 당위, 마땅하기 때문이야. 의견한 행위다. 자,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와 구별하는 것은 쉽다. 자, 이것은 가만. 의무에 어긋나는 것과 의무에서 비롯한 것은 너무 쉽지, 그지? 보면 쉽다는 거야, 이거는. 자, 이와 달리 의무에 맞는 행위를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와 구분하기 어렵다. 자, 이거였어요. 잘 봐. 의무에 맞는 것과 의무에서 비롯한 것은 구별하기 되게 힘들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저게 의무에 맞는 건지 의무에서 비롯한 건지, 예를 들어서 소방원 아저씨가 불이 나서 불이 껐어, 그지? 그럼 그 불을 껐은 게 의무에서 비롯한 건지 의무에서 맞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야, 이게. 자, 이 소방대원이 휴일날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 보고 인공호흡을 실시했어, 그지? 그러면 그게 의무에 맞는 건지 의무에서 비롯한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봐봐. 자, 의무에 맞는 행위를 유발하는 동인이 당해서 어떤 것은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출발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것은 사랑이나 동정심의 감정에 출발하기도 한다는 거지. 왜 어렵냐면 어려워지는 거 이유가 거기 나왔듯이, 그지? 이해관계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 나오는 감정에 출발을 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야. 선의지란 것은 이는 선의를 지켰다는 의무에서 비롯된 건데 이게 자신의 이해에 의해서 또는 감정에서 추론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비롯된 건지 파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는 개념이네, 그지? 그럼 또 보자. 예컨대 자신의 이득이 우선인 의사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억에는 의사 보자, 의사. 의사는 이익이 중심이야. 그러면 의무에 맞지만 의무에서 비롯한 건 아니겠네, 그지? 자, 최선을 다해서 치료한다면 그의 행위는 의무에 맞는 일이다. 하지만 환자가 정당하게 대우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였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네, 그지? 한편 공감 능력이, 자,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이웃의 불행을 발보고 나서는 돕는 사람. 니은은 공감자라고 하자. 공감자. 뭐 감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감자가 있어, 그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여기 나온 감정에 의해서 충실한 사람이야. 가봐. 그의 행위는 의무에 부합하여 매우 칭찬받을 만하지만 아무런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하여 단지 성격적 특성에 발현된 것뿐이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도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지? 그 의무에 맞지만 도덕적이진 않아, 그지? 그럼 또 가봐. 자, 그의 행위는 의무에 부합하여 매우 칭찬받을 만하지만 아무런 도덕 가치를 갖지 못하고 단지 성격적 특성에 발현된 것뿐이다. 공감하는 행위가 의무에 맞고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하더라도 도덕적 총량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 박애주의자가 뇌 손상으로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도 다만 의무로 인식하여 타인을 돕는 경우라면 그 행위는 비로소 도덕적 가치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무로 인식해서 행동한다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네, 그지? 이랬지, 그지? 그럼 또 가보자. 자, 의무에서 비롯한 행위는 그 도덕적 가치가 행위에서 기대는 결과에 의존하냐며 대신에 행위에 결정한 동기인 의지에서 구한다. 자, 이 말도 잘 봐야 돼. 두 번째 단락 가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의무에 맞는 것과 의무에서 비롯한 것은 다르다. 자, 왜냐면 이해에서 출발하는 거, 감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동기와 뭐를? 결과를 놓고 지금 대비하고 있어, 그지? 자, 가보자. 의무에서 비롯한 행위는 그 도덕 가치가 행위에서 기대되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결과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로지 동기야, 동기. 자, 아니면 대신에 행위를 결정한 동기인 의지에서 구한다. 결과는 다른 원인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가 이성 존재는 모든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이 말 잘 봐. 결과는 다른 원인. 자, 결과는 다양한 원인이라는 거야. 다양한 원인.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정치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굳이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을 빼고 싶어. 운동해서 뺄 수도 있고, 그지? 뭐를 안 먹어서 뺄 수도 있고, 약을 먹어서 또는 수술해서 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결과만 가지고 야 정말 잘 뺐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수술해서 뺐어, 또는 약을 먹고 뺐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뺐어. 이것들은 과연 칭찬받을 만한가? 그걸 따질 수 없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만 놓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지? 왜냐면 다양한 동기가 있으니까, 그지? 또 가봐. 자, 동기인 의지에 구한다. 결과는 다른 원인을 성취를 주지만 이성적 존재의 의지가 요구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얘는 이성적 존재의 의지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데 나의 의지도 필요 없는 거야, 그지? 그럼 나는 병원만 가면 돼. 돈만 내면 되는 거야, 그지? 물론 그것도 의지로 볼 수 있겠지만 도덕적인 의지냐? 아니란 거야, 그지? 그냥 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예측 불가능한 거니까, 그지? 또 가봐. 반면에 무조건인 최고선은 이성적 존재의 의지에서,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네. 무조건인 최고에서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의해서만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어떤 도덕적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 의지가 출발했느냐, 즉 이러한 것에서 비롯한 거에 따라서 도덕적이냐 도덕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다는 거네, 그치? 가보자. 이런 연으로 오직 법칙에 대한 표상, 즉 법칙 자체에 대한 표상이라는 게 생각이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르는 탁월한 선을 이룬다. 자, 이게 중요한 게있네, 그지? 얘는 뭐 살짝 치워도 관계없겠네, 그지? 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 나온 그 말들이야, 그지? 법칙에 대한 표상. 자, 표상. 이 표상이 다른 말로 생각이야, 그지? 이 생각이란 게 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란 거네, 그지? 또 가봐. 자, 그 다음에 물론 기대된 효과가 아닌, 결과가 아닌 법칙의 표상이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가 한 이 표상은 이성적 존재. 자, 이 말 잘 봐야 돼. 기대되는 결과가 아닌 법칙의 표상이 의지를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한 이 표상은 이성 존재다. 그치? 어떤 생각은 이성 존재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도덕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동이 비록 도덕적이지만 야, 저걸 도덕적이라고 판단할 가치는 없지, 그지? 또 가봐. 자, 이 탁월한 선은 이미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인격 자체에 있으므로 우리는 결과에서 이 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탁월한 선에 따르면 거짓 약속을 하는 사람의 주관적 원리는, 자, 이제 디귿, 거짓 약속을 해. 이런 사람은 주관적이야. 자, 거짓 약속을 하는 사람의 주관적 원리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보편해야 돼. 자,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 라는 것은 나의 원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원칙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또 가보자. 거짓 약속을 하는 행위를 보편적 법칙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 어떤 약속도 있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즉, 행위자의 주관적 원리는 보편적 법칙이 되자마자 자기 파괴를, 모순이 생긴가 파괴가 된다는 거지, 그지? 자, 이 글은 사실은 칸트 철학이야. 칸트는 정언명령이지, 그지?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결과로서나 감정이나 인격이나 환경으로서 그 사람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의무에 의해서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그 선의지에서 비롯했느냐를 본 거지, 그지? 그게 이제 요걸이야, 요걸. 근데
그 선의지라는 게 법칙에 대한 선의지가 되는 거고 그 법칙은 개인, 즉 나의 특수한 법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보편적 원칙이 된다는 거야. 가봐. 자, 행위를 규정하는 의지를 단적으로 그리고 제한 없이 선하다고 할 수 있으려면 법칙을 표상할 때 이로부터 기대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표상하는 것이 의지를 규정. 또 조용히 나오네, 그지? 마지막 세 문제는 도덕이란 것은 결과와는 무관해야 된다는 거야. 이 무관한 게 나의 선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지? 결국은 뭐라는 거야? 자, 어떤 준수할 때 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충동은 의지에서 뺏어간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란 행위 일반의 보편적 합법性뿐이므로 이것만을 의지를 일으키는 원리로 생각한다. 자, 이 말도 잘 봐야 돼. 어떤 법칙을 준수할 때 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충동을 의지에서 뺀다면 이제 충동을 다 빼버려. 그지? 충동이라는 것은 도덕적이나 감정적이잖아. 이걸 뺀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행위 일반의 보편적 합법性뿐이므로 이것만을 의지로 일으키는 원리로 사용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착한 일을 해.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의지는 법칙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다음 봐봐. 다시 말해 나는 내 주관적 원리가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바랄 수 있도록 오르죠. 그렇게만 행동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글은 상당히 냉정한 글이야. 그지? 자, 도덕이라는 것은 도덕에 맞는 행위는 도덕 가치가 없다. 도덕에서 필요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익에서 또는 감정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는 좀 더 넘어가서 결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그 동기가 내가 이성적 존재의 의지인데 이 의지조차도 합법칙성, 즉 보편적 원리를 지키고 난 의지에서 출발한 것만 도덕적이라고 부르는 거네. 그지? 이해됐어? 자, 이제 넘겨봅시다. 이 지문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풀어봐야 돼. 이해될 때까지. 자, 이제 답을 하나 써보자. 1번, 22번이지, 22번. 22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문제야. 근데 이걸 틀리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지? 자, 여기 있는 걸 잘 봐야 돼. 1번, 결과가 이성적 존재의 공간을 얻는다면 그에는 도덕자.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 그지? 자, 합법칙성, 보편적 법칙을 지키자는 이성 존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지? 1번은 날리고. 도덕적 가치 판단은 동기인 의지와 품성인 덕을 아니지. 여기 있는 이 감정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 그지? 2번도 아니네. 어떤 행위가 만인의 보편적 이 3번이 페이크야. 3번이 속임수야, 그지? 봐봐. 어떤 행위가 만인의 보편적 이익을 지행한다면 보편적이라는 것은 결과잖아, 그지?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어. 자, 그 행위는 도덕적인 게 아니지, 그지? 4번. 감정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행위라야 진정한 감정도 아니잖아, 이미. 그지? 그럼 다음 몇 번이니? 이타적 동기. 자, 이 사람이 본 거는 동기는 보편적 법칙을 지키자는 동기인 거지 이타적인 거는 관계가 없어, 그지? 유발된 행위 자체는 도덕적 공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자,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야 돼. 다음에 윗글에 대한 예로 찾아지 않는 것은, 자, 1번 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수 없지, 그지? 답 바로 나왔네. 1번이네. 그다음 2번 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 자,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가, 그지? 의무에 맞는 행위 훨씬 더 포괄하겠네, 그지? 맞는 거야. 그다음에 의무에 비롯하는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야.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와 유발 동인이 동일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지? 왜 그러냐면, 자,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와 의무, 자, 이건 뭐냐면 이해관계. 내가 감정에 의해서든 이익에 의해서든 이익을 위해서 의무에 어긋나는 걸 할 수도 있고 이익에 의해서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다음에 5번. 의무에서 비롯한 행위는 의무에서 어긋나는 행위와 달리 이성적 존재자의 선의지에 따른다. 자,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는 의무에서 어긋나는 행위와 달리 이성 존재자의 선의지가 따른다. 저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자, 의무에서 어떠냐면 그지? 세 번째 줄 보자. 의무에서 도덕적 의미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의무에 어긋나는 것은 인식된 모든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그런 행위들이 이런저런 의도에서 유용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고르지 않겠다. 이런 행위는
의무와 충돌하므로 과연 그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하는 것일 수 있느냐는 물음이 이 행위의 정치를 아예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발생할 수 없는 거야, 그지? 아예, 그지? 그지? 달리가 아니야, 그지? 아예 안 되는 거야, 그지? 되는 거. 자, 이거 맞는 거지, 맞는 거지. 상관없어, 맞는 거네, 맞는 거네, 그지? 맞는 거, 그지? 그럼 착각했네. 의무에서 비롯한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한 행위와 달리 이성선, 그치? 의무에서 맞는 건 무조건 의무에서 선행지가 있는 거지, 그지? 선생님 착각했어 지금. 그 다음에 23 보자. 윗글의 입장에서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을 평가할 때, 그지? 이 사람도 도덕적이지 않고, 이 사람 도덕적이지 않고, 얘도 도덕적이지 않는 거지, 그지? 다 나쁜 놈들이야. 자, 1번 보자. 기억이 자신의 평가를 위해서일지라도 모든 애들 똑같이 대우한다면 그의 행위는 탁월한 선이 발현된 것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지, 그지? 탁월한 선이 발현된 게 아니야. 다음 니은. 니은이 법칙에 대한 표상만으로 자신의 의지를 규정하여 이웃을 돕는다면, 그렇지. 법칙에 대한 표상, 즉 내가 감정이 아니라 나는 의무를 지키겠습니다, 이걸로 나온다면 도덕적인 행위지. 답은 2번이 되겠네. 2번. 니은이 보편적 합법 지식에 부합하도록 인격의 탁월성을, 그때 인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인격의 탁월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 애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자, 인격의 탁월성과 도덕적 의미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어. 그 다음에 4번. 디귿이 주관적 원리가 보편적 법칙과 조건 사이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아니지. 보편적 법칙과 최고선 사이의 모순은 없어, 알겠니, 그지? 그 다음에 5번. 디귿이 친구를 도우려는 선한 의도에서 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면 이익을 배제한다고 해서 도덕일 수는 없어. 도덕적 행위는 무관하다고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 칸트의 철학, 칸트의 생각을 잘 따라가야 돼. 칸트는 무조건 정언명령, 자신이 얘기한 보편적 합법 실성을 지키려는 그 의지만이 유일하게 도덕제로 얘기한 거 알겠니, 그지? 도덕적.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지문을 해보자. 그 옆에 지문. 25번, 27번까지. 자, 이것도 과학 지문이야, 그지? 이번 구평의 과학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지? 마찬가지로 이 지문도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잖아, 그지? 한번 가봐. 자, 1965년 제미니 4호 우주선은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에서 최초의 우주 랑데부 만난 거잖아, 그지? 궤도에 진입하여 중력만으로 운동 중이던 우주선은 같은 궤도상 전방이나 타이탄 로켓과 랑데부에 의해서 접근하고자 했다. 조종사는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주선을 목표물에 향하게 하고 후방 노즐을 통해서 일시로 연료를 분사했대요. 하지만 이 후방 분사를 반복할수록 목표물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연료만 소비하자 랑데부 시도가 포기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냥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지구고 같은 궤도에서, 그지? 그러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후방 분사를 했어, 이렇게. 근데 오히려 가까워진 게 아니라 간격이 더 멀어지더라는 얘기야. 이게 왜 그럴까? 그치?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그지?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이제 원리를 나오기 때문에 따져야 돼. 연료를 분사하면 우주선은 분사 반대 방향으로 추진력을 받는다, 그치? 분사하면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추진력을 받겠네, 그지? 추진력을 받는 거야. 이거를 물 먹었구나, 그지? 다시 보자. 추진력 받아. 자, 그 다음에 봐봐. 이는 뉴턴의 제3법칙인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은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그렇지? 쌤이 여기다가 밀면 미는 힘만큼 쌤이 튕겨나가지, 그지? 다시 밀어. 미는 힘만큼 쟤도 튕겨나가고 나도 튕겨나가는 거야, 그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네, 그지? 자, 질량이 큰 바위를 밀면 내가 바위를 미는 힘이 작용하고 바위가 나를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았는데 내 몸만 움직이는 이유는 뉴턴의 제2법칙. 같은 크기의 힘을 물체가 했을 때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한다라는 거네, 그지? 질량이 크면 가속도는 떨어지는 거네, 그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똑같은 힘을 밀었는데 선생님이 튕겨나가고 이 벽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선생님이 질량이 더 가볍기 때문이란 거야, 그지? 그지? 여기 질량이 가볍기 때문이야. 쟤도 튕겨나가면 안 튕겨난다고, 그지? 고정돼 있는 거야. 왜냐면 다 벽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마찬가지야. 가보자. 자, 연료를 연소해 기체를 분사하는 힘은 작용이고 그 반대 방향으로 우주선을 작용하는 추진력은 반작용이다. 우주선에 비해 연료 기체의 질량은 작더라도 연료 기체를 고속 분사하면 우주선은 충분한 가속도를 얻는 거야, 그지? 자,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선은 우주에서 자유롭게 떠 있는 것 같지만 기체 분사에 의한 힘에 의해 중력이 작용해 있어서 그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자, 우주선은 지구의 중력을 받으며 원 또는 타원을 빠르게 돈다. 이때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인 궤도의 지름이 클수록 더 길다. 이건 당연하지, 그지? 여기 지구가 있고 이런 주기가 있고 이런 주기가 있으면 당연히 더 큰 주기가, 그래서 기역 주기가 니은 주기가 있으면 여기 더 시간이 걸리겠지, 그지? 뭐 크게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또 가보자. 자, 우주선은 속력과 관련된 운동 에너지와 중력과 관련된 중력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뭐 이게 복잡한 게 있네, 그지? 있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보자.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는 여기 나와 있지 K라고 되어 있는데, 그지? K라고 운동 에너지인데 얘는 2분의 1이고 거기 나오는 mv 제곱이야, 그지? m. 자, m은 우주선의 질량이고 v는 우주의 속력이야, 그지? 얘는 질량, 얘는 속력이야, 그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운동 에너지는. 그 다음에 중력 위치 에너지, U를 보는 거야. U는 R이야. 지구 중심과 우주의 거리네, 그지? 거리가 멀어진 거야. 거리가 멀수록 분모가 커진 거네, 그지?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겠네. 자, G는 그냥 중력 상수에는 고정값이고, 그지? M도 고정값이고, 그지? 그 다음에 스몰 m, 얘가 뭐니? 우주선의 질량이네, 그지? 이거 따지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는 상수고 얘들 변수가 되는 거네,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 둘만 변수가 되는 거야, 그지? 변수가. 가봅시다. 자, 이제부터 보자. 운동 에너지는 우주선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네, 그지? 우주선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우주선이 지구에서 무한대 거리가 있으면 0으로, 그치? 얘가 멀어지면 0이 되는 거네, 그지? 지구에 가까워지면 그 값은 작아지므로 지구에 가까워지면 이 R 값이 커지면, 그지? 음수가 되는 거지. 즉, 우주선은 지구에서 가까울수록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고 멀어질수록 중력 위치 에너지는 커지는 거네, 그지? 멀어질수록.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자. 자, 운동 에너지와 중력 에너지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자, E는 그대로 가는 거네, 그지? K 플러스 U가 되는 거야. 지구의 중력만으로 작용할 때 궤도 운동하는 우주선의 역학적 에너지는 크기가 일정하게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궤도 운동하는 우주선이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면 속력이 느려지고 가까워지면 속력이 빨라져. 자, 이제 잘 봐야 돼. 궤도 운동하네, 그지? 궤도 운동하는 지구 중심에서 거리가 커지면이나, 그지? 거리가 멀어지면 속력이 늘어지고 줄어드는 거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속력은 빨라지는 거지. 자, 이게 이제 비례 반비례 관계가 있어, 그지? 또 원궤도 정의하는 중력의 크기가 클수록, 자, 속력이 빨라진다고 되어 있네, 그지? 자, 중력이 커질수록 속력은 빨라지는 거지? 비례 관계네. 자, 우주선의 궤도는 연료 분사라 속력을 조절해 그림과 같이 바꿀 수 있다. 그림과 있네. 그림 가보자. 우주선이 운동하는 방향을 전방, 반대로 후방향 하자. 그림의 원궤도는 우주선이 궤도에 접선 방향 후방 분사의 운동을 증가시키면, 자, 이제 여기는 그려보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원이 두 개가 있네, 그지?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려보자. 여기 이제 이 접선이 있고, 그지? 여기 이제 우주선이 있는 거야, 그지? 얘가 이제 후방 분사를 했어, 그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자, 증가시키면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도 증가하여 우주선은 기존의 원궤도보다 지구부터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는 그림의 큰 궤도로, 여기서 이 궤도로 가는 게 아니라 더 큰 궤도로 가버리는 거지, 그지? 더 큰 궤도로, 그지? 이제 여기 이제 뭐 여기 있는 그림대로 그대로 가면 좋겠지만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니까, 그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이렇게 더 클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가 분사해버리면 이 궤도가 아니라 다른 궤도로 가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는 거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원궤보다 지구보다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는, 자, 에너지 증가시키면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도 커져서 우주선이 기존의 원궤도보다 지구보다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는 그림의 큰 타원 궤도로 진입한다. 하지만 전방 분사를 하면, 전방 앞으로 쏘는 거야지. 운동량이 감소해. 그림의 작은 타원에 진입하면 우주선은 기존보다 더 가까워져. 그러면 우주선이 지구에 착륙하려면 뒤로 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서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야. 속도를 들여서 점점 지구에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네, 그지?
자, 목표물과 우주선이 같은 원궤도에 같은 방향 운동할 때 목표물이 전방에서 그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에 우주선이 있고 여기에 목표물이 있어 그지? A가 있고 여기 우주선이 있어. 그러면 같은 궤도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봐. 우주선이 후방분사를 하면 궤도에 접선하는 우주선의 속력이 빨라져서 큰 타원궤도로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분사가 끝나면 속력이 주기적으로 변하여 목표물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네. 그지? 반대로 목표물이 후방에 있는 경우에 전방분사를 하면 그림의 작은 타원궤도로 진입한 우주선의 속력은 원궤도보다 더 늘어져 진입 속도와 더 빠른 최도선 사이에 변한다. 이때 목표 거리는 또 멀어진 거네. 그지? 멀어진 거. 랑데부의 성능을 자 이제부터 나오네. 성능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쏴도 뒤로 쏴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지? 왜냐면 앞으로 쏘게 되면 멀어지는 거고, 뒤로 쏴도 더 큰 궤도로 가버리는 거고,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봐봐. 우주선은 우리의 직관과 반대로 수행해야 한다. 우주선과 목표물이 같은 원궤도에 같은 운동 방향일 때는 이때 목표물이 정방에 또 하자. 자, 목표물 정방에 요선 어떻게 하냐면 우주선이 일시적으로 전방 분사를 하면 속력이 늘어지고 기존보다 더 작은 타원궤도로 진입해서 목표물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운동할 수 있다. 하지만 궤도가 달라서 진입한 타원궤도의 주기가 기존 궤도보다 더 짧은 것을 이용하여 한 주기 혹은 여러 주기가 같은 위치에 만들어 초선을 조정한다. 이게 있죠. 어떤 거냐면 얘를 전방분사를 해. 그러면 속력이 작아지지. 작아지면 작은 궤도를 도는 거야. 작은 궤도를 도다가 이쯤에 오면 후방분사를 속력을 빨리 해. 그래서 여기서 궤도를 붙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렇게 복잡한 원리 나왔어, 그지? 원리 나왔는데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가보자. 25번. 자, 뉴턴의 제3법칙은 우선 추진의 원리 중에 하나다. 저 두 번째 나와 있네, 그지? 작용, 반작용, 미는 거. 이것 따라하면서 우주는 가는구나, 그지? 됐네. 자, 원궤도의 지름이 커질수록 우주의 속력은 빨라지지 않는 거지, 그지? 중력이 커져야 속력이 커지는 건데, 관계가 없어, 그지? 중심거리가 멀어지면 속력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떨어진다고 했어, 그지? 당연히 2번은 틀렸네, 그지? 그 다음에 타원궤도 운동 중에 우주선은 역학적 에너지가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어, 그지? 그 다음에 4번 우주선이 분사하는 연료기체는 우주선보다 가속도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 그지? 자, 질량에 반비례한다고 했어, 그지? 질량이 작잖아, 그지? 질량의 가속도는 반비례한다. 한번 봐봐.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는 커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원궤도에 있는 우주선 속력을 낮추면 회전 주기가 짧아진다. 속력을 낮추면 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지? 점점 작아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겠네, 그지? 됐네. 그 다음에 26번 보자, 26번. 자, 보기에 적절한 것만 찾아보자. 자, 재민이 사로가 원궤도 상에서 후방분사하는 경우라면, 자, 후방분사 이후의 궤도는 지금 더 멀지. 당연히 더 멀지. 후방분사를 하면 속력이 빨라져서 더 큰 궤도가 갈 수 있는 거지, 그지? 이거 맞아. 기억 들어가야 되네, 그지? 타원 궤도에는 우선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와 중력 에너지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뭐니? 합이 유지되는 거지, 그지? 니는 틀렸네. 다음에 원궤도에 있는 우선이 궤도의 접선 방향 분사로 역학진을 증가시킨다면, 그지? 진입한 궤도에서 우선의 최대 중력 에너지는 위치는 커진다. 이건 맞는 말이네, 그지? 똑같이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27번 보자. 보기량은 적절하지 않는 거. 궤도 A, B가 있고, 그지? 우선 있네, 그지? 그럼 요 문제는 이거와 똑같네, 사실은, 그지? 궤도가 커집니다. 작아집니다. 요거밖에 없어. 자,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건데, 궤도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 문제네, 그지? 그거 없어. 자, 그럼 봐봐. 전방 분사한 우주선 X가, 자, 우주선 X야, 여기가 Y고, 그지? 전방 분사하면 속력은 늘어지지. 그러면 궤도로 작은 걸 진입해. 진입한 궤도에서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Y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지? 작아졌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자, 우주선 X가 궤도 A에서 궤도 A야, 위에야. 자, 최소 중력 위치 에너지가 궤도 B의 중력보다 크겠지, 그지? 계산하면 되는 거고. 후방 분사한 이후에 우주선 X의 중력 위치 에너지는 조금 겁네, 그지? 이것도. 다음 우주선 X가 궤도 A로 진입하는 경우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우주선 Y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궤도상의 지점은 하나가 될 수가 없지, 그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지? 여러 개가. 그 다음에 그 답은 4번이네, 그지? 그럼 뭐 5번은 뭐 읽어봐도 되고, 그지? 그래서 이 지문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비문학 위주로 해서 알겠네, 그지? 그래서
2020년 복합적성 언어 2의 리트 문제 다 풀어보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걸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니?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준 거 풀어보고, 필요하다면 모의고사를 또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문자로 보내. 알겠지? 그지? 자, 이제 이번 주도 추석 때 나름대로 부족한 거 많이 채웠을 거야. 그지? 좀 쉬고, 그래서 좀 더 활기차게 앞으로 남은 한 2달 정도, 딱 2달 정도 남았네. 그지? 좀 더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 생길 수 있을 거야. 수고했다. 다음에 보자.